총 교제 기간은 8개월 정도 만나셨습니다. 모임에서 만났고요. 생크림파이님이 처음에 호감이 생겨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전 남친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서 3번 정도의 데이트 후에 남친이 너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나도 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끝내 그쪽이 먼저 안 할 것 같아서 고백을 한다 라고 하면서 사귀게 되었대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노안이고 생크림파이님은 동안인 편이라서 처음엔 나이 차이가 한 3,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았으나 데이트하면서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 학생이라는 걸 알아서 망설였지만 전 남친도 제가 많이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친이 생겼다고 모임에 말했는데 주변에선 저를 스트레스 줬어요. 지금도 그때 그 도끼 같은 눈빛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웃겨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남자가 너무 아깝다. 심지어 잘생겼는데 걔가 쭈글쭈글한 너를 만나냐. 폭언까지 듣기 일쑤였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사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저의 머릿속에는 피해망상이랑 이미 사귀자마자 헤어진 상황으로 생각을 그려놓고 남친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별점이 있죠. 누구나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헤어지실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나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관계를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헤어질 만한 상황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분도 똑같습니다. 이분은 남자친구가 어떤 스트레스를 줘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과학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과학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남친하고도 많이 했는데 당시에 그때마다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이러면서 응원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예민해서 열등감과 불안감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연애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한 달쯤 넘었을 무렵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고백을 할 당시에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혼은 생각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도 취업을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귀면 나도 생각이 있다.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제가 사귄 지 2달 차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서 자꾸 쪼우고 주변에서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점점 침묵하게 되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생크림파이님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뭔가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행동이 되게 강해져요. 이게 좋게 말하면 확신이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카테고리화라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어떤 걸 딱 정해놓고 싶어요. 규정 지어놓고 싶어요. 애매한 관계가 싫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딱딱 정해놔서 마치 책장에 책꽂이를 따다다닥 정리해서 꽂아놓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러면은 집에서도 막 책장에 책도 잘 안 꽂혀 있을 때도 있고 뭐 바나다별로도 별로 안 꽂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심하면 결벽증이나 뭔가 강박증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면 세계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고자 뭔가 강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트레스를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생기게 만들죠. 아무튼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여느 날처럼 결혼 언제 할 거냐 묻다가 갑자기 자긴 결혼 생각이 없다. 비혼주의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자친구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자꾸 어떤 걸 강요하고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계속 남자친구에게 쏟아놓는 행동을 하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여자분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결혼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못하니까 비혼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친은 연락이 뜸해졌고 우리 생크림파이님이 받은 스트레스를 그 남자친구에게 자꾸 전달을 해주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갖다 계속 만날 때마다 표출을 하니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싫어할 거예요. 연락을 하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제외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매력 어필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매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만드니까 남자친구가 연락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연락만 하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전달해 주는데 그럼 연락 안 하고 싶고 만나기도 싫어지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매력은 나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원하는 걸 충족해 나가는 행동이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으면 2번까지 제가 시비를 걸고 서운함을 말해서 다투는 일이 잦아졌어요. 연락과 사랑 표현을 갈구했습니다. 남친은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건 보통 처음과 달라져서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린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초반인데 이렇게 서운해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 여자분이 다른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자친구에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행동 태도를 보이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황당한 일이 되겠죠. 자기가 만든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자친구가 계속 서운해만 하고 있거든. 일주일만 서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저는 거기다 대고 되려 뭔 소리냐고, 네 말대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시간이냐고, 헤어지고 싶은 거냐고, 그렇게 반복이 되고 3번, 4번 정도 싸우고 헤어지고 제가 잡으니까 번복을 하고 반복을 하다가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는 나도 널 많이 사랑하고 진심인데 너가 날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날 사랑해 줄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제외하시는 분들, 헤어질 때 남자친구들이나 여자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아셨죠? 만날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철벽 칠 거예요, 냉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사연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헤어졌을 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요, 다 좋아져요. 관계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크게 문제 생기는 경우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3개월쯤에 남친 카톡 프사가 바뀐 거 보고 남친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친구로 지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친구로 지내자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제가 3일에 한 번은 선톡을 보내서 연락을 이어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헤어지고 3개월 후에 연락을 하니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잘 지내냐고 하고 빌미 잡고 행복한 데이트만 하면 돼요. 행복한 데이트만 쭉 이어나가시기만 하면 저희가 됐을 텐데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서는 사실 연인 관계처럼 3일에 한 번씩 카톡을 보내니까 여기서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사이를 보냈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끼케야 엔조이 관계처럼 밖에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그렇게 하다가 이 시기에 저한테 새로운 남친이 생겼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대시해오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저는 거절할 의도로 전 남친과의 결혼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저랑 사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혼인신고라도 하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나면 혼인신고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믿을 거냐고 지속적으로 대시를 해서 일단 사귀었대요. 감정은 안 생겼는데 그걸로 지쳐있던지라 마음이 흔들려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전 남친과 연락은 친구로 간간히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선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영상통화를 걸더니 너랑 만나면 좋긴 하다고, 다른 여자 만나려고 많이 해봤는데 다 눈에 안 찬다고, 너만한 여자가 없다면서 드물게 먼저 만나자고 하는 날이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잠자리 직후에 갑자기 있잖아, 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었었고, 저는 다시 사귈 거냐고 물었고 남친은 그러자고 하더랍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은 그랬더니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했고 남친은 아직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했고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남친이 그래도 나랑 다시 사귀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마음이 그렇다고 했고 남친도 사실은 마음만은 그렇다고 했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고 남친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이렇게 다시 사귀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다시 사귈 거냐고 물은 이유가 다시 사귈 마음도 없잖아, 그냥 엔조이가 아닌가, 나도 지금 만나는 사람 새로 생겼으니까 엔조이겠구나, 이것도 이제 슬슬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멘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죠. 멘탈이 안 좋아서 그냥 끝낼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엔조이인 것 같아서.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엔조이가 된다고 했죠. 엔조이가 될 게 뻔하니까
N주의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사귄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새 남친이랑 여행을 갔는데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못 받는 일이 생겼고 이제 결혼할 사람 찾아야겠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아니네.